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핵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 상원 공화당의 로저 워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을 75조 원가량 증액하는 계획을 밝힌과 동시에 놀랍게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나토와 같은 핵무기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운데 전혀 외교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한반도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새로운 옵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위커 위원은 또한 2025년 국방수권 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특히나 아시아의 확장 억제가 약하다면서 바로 전술핵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또는 북한의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맹들을 안심시키고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공화당의 이런 이야기는 지난 4월 한미 간 워싱턴 선언 등을 채택한 것도 영향이 있으며 한반도의 핵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북한의 핵 역량은 갈수록 커져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의 오물을 투척하는 풍선을 띄우고 여전히 미사일을 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죠. 미국 내부에서는 바이든 국방전략 2022가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주변국들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지에 대해 더욱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중국의 왕이 부장은 한국의 핵 보유 관련 소식이 들려오자 노발대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일단 중국은 내로남불의 자세로 자신들은 핵을 보유하면서 한국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주변 강대국에서 왜 크게 당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현재 한국의 핵 배치를 논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구형 무기 재고를 상당히 소진하여 포탄의 경우 재고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무기를 투입할 것으로 밝혔으며 이것으로 러시아는 더욱더 전선이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문제도 대략 잦아들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함락되게 된다면 심각해지며 유럽 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 연결됨으로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전 가능성 때문에 몸을 사리던 서방이 우크라의 최대 위기 가운데 입장을 바꾼 것이죠. 일단 미국에서는 당장 이스라엘로 지체되었던 화력을 다시 우크라에 모으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역시 자신들의 무기에 대한 사용 영역을 넓혀가면서 참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프랑스는 이제 지상군을 전장에 투입하는 방향을 잡아 러시아 심기를 가장 건드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선 여단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 지상군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만 상대하면 곧 함락시킬 것 같은 흐름이었지만 대거 급반전되면서 이제 남은 무기인 전술핵을 만지작거리면서 핵훈련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 재래식 전력을 미국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투입만 해도 전쟁 후반 러시아가 상당히 밀려났는데 이제 미국의 신형 무기를 슬슬 투입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순식간에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종합적으로 무기 지원이 거의 없는 러시아의 패배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푸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된 지역을 지키겠다며 이 타이밍에 이제 핵을 언급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가 핵을 쓰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푸틴은 우크라를 합병하면서 미국도 핵을 사용했는데 우리도 못할 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950년 6.25 때 미국이 중공에 핵을 발사하느냐 마느냐 고민한 이후 이렇게 핵위협이 고조된 적이 있나 싶은데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달리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이제 자신들이 전쟁 패배 위기에 몰리며 그렇게 되면 푸틴이 축출될 위기에 휩싸이니 극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전략적인 위협을 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다소 고무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자신들도 대만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병합 후 핵위협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은 미군이 직접 개입된다는 점이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 군사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훈련 행태를 보면 이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은 빠른 상륙 후에 대만을 제압하고 둥펑 미사일로 대만 근해의 항모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대만 합병을 시도하는 작전을 러시아와 비슷한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만에 대대적인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영 중국 CCTV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창정 18호라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구사에 이영 전략 핵잠수함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켬 이상의 쥐랑삼 탄도 미사일이 발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여차하면 핵무기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역시 중국의 이러한 핵잠 위협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핵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그것을 대량으로 건조해 주요 동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CNN은 미국이 무기 공급이 부족하지만 한국이 이를 메꾸고 동맹들에게 공급해 숨통이 트고 있다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내부에서도 한국 해구산이 아닌 핵기술 제공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에서 최근 미 상원에서 전술핵 배치에 관한 의견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해서 태평양 진출에 대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운신이 크게 좁아진다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태평양 지역의 해군 패권을 확보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만 수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한국의 핵보유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핵보유는 핵잠으로도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이 핵잠까지 갖추면 나오기가 더욱 어렵죠. 곧 대만 수복의 길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강력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보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한국의 미국발 핵 배치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북한 역시 한국의 핵을 배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당황스러운 국면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는 제스처를 보인 바 있지만 이제 한국까지 핵을 보유하면 자신의 턱 밑까지 핵의 위협이 다가와 더욱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좋다가 말게 되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 문제도 결국 핵이 없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해 북한 문제 등이 한국의 핵 배치로 많은 부분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핵무장을 가장 경계하면서 크게 좌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핵보유는 여전히 탄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는 사안은 미 공화당 측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의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핵 배치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갈수록 방위비 지출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식의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